지금 보면은 마이크 들어가나요? 네. 자, 이게 보면은 그쪽에 보면 속력, 속도 해서 10조까지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건 칠판 봐.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하는 방식 말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갑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칠판 볼 건데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물리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이건 텍스트에 안 나와 있어요. 자, 혹시 물리량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워낙 중등교과부터 많이 들어왔어. 뭐 속력, 속도, 가속도, 힘 다 들어봤지.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야. 그걸 정확하게 이제부터 알려고 하는 것에 불과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이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그냥 어떤 물리적 현상을 표현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물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써. 물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모든 것 이런 표현을 써. 이게 무슨 말이죠?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력과 속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질량값, 몸무게를 나타내는 거, 뉴턴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물리량인데 이걸 다시 둘로 구분해. 이건 좀 알아둘게. 이렇게 해서 둘로 구분하는데 스칼라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고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어. 어라? 이건 뭐지? 갑자기 수학인가? 편하게 생각해. 그런 거 아니야. 계산하는 거 아니야.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다. 이것만 써놓고 가볼게. 스칼라는 크기값만 표현하는 물리량이고 벡터량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표시하는 물리량이야. 이걸 먼저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를 해볼까? 자, 쉽게 가볼게. 여러분들이 물리량 중에 물리량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다. 오케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거 하나 자, 이거 필통이요. 자, 이게 그냥 어떤 물체라고 생각해.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을 재고 싶어. 질량. 이게 저울에다 재는 질량. 이게 1kg이다 가정해 볼게. 그럼 이거는 방향값이 의미가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재나, 이렇게 해서 재나, 이렇게 해서 재나. 모든 1kg은 숫자만 나오잖아. 1kg이라고 하는 어떤 덩어리를 나타내는 크기값만 나타내지. 이렇게 크기값만 갖고 있는 물리량들이 있어. 시간. 지금 몇 시예요? 어떤 물체를 여기까지 옮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것도 크기만 나타내면 돼. 3초가 걸렸습니까? 이런 크기만 나타내는 거. 길이, 여기까지가 10cm입니다. 이러면은 10cm의 길이값. 이건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들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스칼라라고 표현해.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 잘 봐. 이 물체가 똑같이 무슨 아이스링크 위에 있는데 내가 힘을 줘. 똑같은 힘의 크기야. 힘을 1로 줬어. 1로 주면 너희들 보기 1로 이동하겠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우리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것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쉽게 접근해야 돼.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힘을 줬더니 1로 가. 똑같은 힘을 반대로 이렇게 주면 반대로 가지. 이해되니? 똑같은 물체라도 힘이라는 물리량은 왼쪽으로 주면 왼쪽의 운동의 변화를, 오른쪽으로 똑같은 크기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운동의 변화를 얘기하지. 이건 뭐야? 방향이 존재하지.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를 할 때는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크기만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 크기 방향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 나누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질량이라든가 어떤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속력이라는 것도 있어. 이건 조금 체크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방금 얘기한 거 있죠. 힘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주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달리 이쪽으로 100이라는 힘을 주면 난 1로 밀려갈 거지만 어떤 아이가 이렇게 힘을 주면 100이라는 힘을 주면 난 1로 밀려갈 거란 말이야. 운동 결과가 다르지? 최종의 결과가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야. 힘. 또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엔 속도라는 것도 있어. 속도. 얘랑 비슷한데?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어. 가속도라는 것도 있어. 자,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물리량들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이런 거 있잖아. 속력, 속도. 뭔가 그동안에는 같이 막 섞어서 썼는데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얘는 확실하게 구분하자는 뜻인 거야. 아마 중등교과에서는 보통 속력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을 거고요.
고등학교 고가과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속력 속도를 완벽하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스칼라 벡터를 구분하는 거야. 책에 나온 내용으로 좀 더 추가를 해주면 이런 내용들도 있어. 여기 보니까 스칼라에 해당하는 거는 걸린 시간도 있지만 이동거리라는 것도 있고요. 벡터에 해당하는 거는 변위라는 게 있어. 위치의 차이, 위치의 어떤 변화값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에 해당하는 양이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러한 아이들의 개별적인 정의를 보는 거야. 그게 페이지 넘버 9 쪽에 나와 있는 거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동거리, 변위, 속력, 속도 거기에 순간속도, 평균속도 페이지 9 쪽이에요. 넘어가면 이런 걸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뭐 등속도의 운동 뭐 이런 내용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물리량을 이렇게 구분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여러분들 이건 2년 칠판을 봐봐. 그냥 물리량을 이렇게 스칼라 벡터 크기 방향으로 구분했잖아. 근데 물리량을 또 구분하는 걸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떤 물리량을 순간값으로 표현하는 물리량이 있고 어떤 물리량을 평균값으로 물리량이 있어. 평균값으로 표현한다. 이렇게만 써놓는 거야, 일단. 자, 쉽게 얘기할게.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야. 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냐? 한 600킬로도 되나? 600킬로 안 되나? 500킬로라 칩시다. 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야. 근데 내가 한 5시간 걸렸어. 그럼 평균 한 몇 킬로 밟고 온 거지, 차가? 다 씹는, 단체로 대만 씹는 거구나. 다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의 거리값을 갖고 있어. 근데 거기 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막 달렸더니 한 5시간 걸렸어. 그럼 평균 시속이 몇 킬로야? 100km지? 자동차 100 밟고 막 세리를 밟고 달려온 거야. 그럼 도착해서 나 한 100 정도 밟고 왔는데? 그렇게 그럼 그 정도 속도감으로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이거 평균값이야, 순간값이야? 평균값이지.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설마 서울 톨게이트를 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부산 톨게이트 지날 때까지 100 이렇게 왔겠냐? 톨게이트도 100으로 지나고 그럼 구속 철컹철컹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톨게이트는 제로에 가까웠다가 아싸 과속 카메라 없다. 한 200 밟아보고 경찰에 한번 잡혔다가 막 이렇게 딱지 떼고 30분 취조 당하고 실거실에서 좀 자다가 다시 한 또 88.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평균값이 그렇게 나온 걸 거 아니야. 그럼 매 순간 자동차의 그 바늘에 나타나는 값은 순간값이야, 평균값이야? 순간값. 이해되니? 이 차이만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중요한 게 있어. 요거는 굳이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수학에 접근되는 거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물리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 과목 중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 수학이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야.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한다는 건 통상적으로 수학 잘하는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물리도 잘하는 거야. 이게 쿨케로 대답한 거고 정확하게 물리를 잘하려면 진지하게 국어를 잘해야 돼.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과학을 먼저 여기 한두 친구 몇몇 손 들어봤지만 물리 문제가 안 풀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무슨 문제인지 이거야. 내가 설명하는 내용 알겠거든. 집에 가면 알아듣겠던데? 숙제를 하나도 안 풀려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상하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문제야. 라임이 좋다. 오케이? 자,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문제인데 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맥락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사실 객관적으로 복잡한 수학식이 나오진 않아.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맥락 이해가 되게 중요해. 잘 봐.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물리를 할 때 순간값에 대한 부분과 평균값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물리는 다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정의 자체가 다 이거야. 순간값의 정의 자체는 안 나와. 왜? 자, 지금부터 복잡하게 해볼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중등교과에서 배웠으면 기억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속력을 표시하는 기호는 V야, V. V라고 써 그냥.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좀 이따 한 번 더 하겠지만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개념으로 구해. 걸린 시간이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일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느냐가 평균 속력이야. 이게 평균 속력이야. 평균 속력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느 한순간의 속력을 알고 싶다. 그게 순간 속력이야. 표현하자면 그러면 순간 속력을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 잘 들어. 똑같은 기호를 써 심지어는. 근데 똑같은 기호를 쓰는데 헷갈릴까 봐
헷갈릴까봐 이제 뭐 다른 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쓸게. 이렇게 써야 돼. 리미트에 델타 t가 제로로 수렴하는데 델타 t분의 델타 s 이게 이동거리고 이게 시간 변화거든. 여러분들이 벌써 이 표지가 나오는 순간 나랑 물리가 안 맞아? 라고 하면 접는다고.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수능 어떤 경우도 안 나와. 이거 교과 외 출제 범주야. 이해되니? 이거 뭐야? 수학에서 나오는 리미트, 극한이잖아. 혹은 미분으로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수학과 물리를 섞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이거는 나중에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밖에 안 나와. 이거 내가 나중에 다시 해줄 거야. 그래프 해석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여러분들이 그럼 앞으로 정의되는 건 다 평균값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갖고 출발을 하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러한 물리량들을 한 가지씩 보려고 해.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버 진짜 9쪽으로 넘어가.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가.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가니까 첫 시간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의 흐름을 잡자가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물리는 조금 힘든 과목이다. 국악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저기 한 친구가 서서히 가수면 상태, 램수면 상태. 얘야! 그래. 자, 괜찮아. 냅둬. 괜찮아. 힘들지. 사는 게 힘들어. 피곤하지. 자, 좀만 더 가보자고. 좀만 더 하고 싶게. 우리 인간적으로 저 시기 멈췄구나. 자, 시간이 언제 얼마나 간지 몰라야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시간이 빨리 가. 자, 순간값, 평균값 요 정도의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물리량을 정의를 좀 해볼게. 그중 물리량의 정의를 먼저 첫 번째 뭐와 뭐를 구분할 거냐면 여러분 이건 안 써도 된다. 여기까지는 책에 없지만 지금부터는 책에 나와요. 9쪽에 나오면 이동거리라고 하는 물리량과 변이라고 하는 물리량에 대한 정의가 있어. 이건 짧게 할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이동거리는 쉽게 얘기할게. 나 여기서부터 기준점 출발점 1m, 2m, 3m, 4m, 5m 갔어. 여기까지. 나 몇 미터 이동했어? 저기 내가 다시 얘기할게. 내가 여기서부터 1m, 2m, 3m, 4m, 5m 이동했다 치자고. 그럼 나 몇 미터 이동했어? 5m 이동했어. 출발지로부터 이동거리가 몇 미터야? 5m.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또 1m, 2m, 3m 갔어. 그럼 난 여기서부터 5m, 여기서 3m 총 이동거리 몇 미터? 5m, 3m, 9m 노노, 5m, 3m, 8m. 오케이? 나 이동거리 총 몇 미터? 끝. 이동거리 실제로 운동한 거리값. 안 쓸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동거리는 방향이 의미가 있어 없어?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중요한 얘기야. 얘는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야. 그럼 다시 똑같이 아까 출발지에서 내가 1, 2, 3, 4, 5m 갔다가 1, 2, 3 돌아왔지. 총 8m의 이동거리를 발생했어. 하지만 출발지로부터는 몇 미터 떨어졌어? 이쪽으로 2m 떨어졌지. 5, 3이니까 2m 떨어졌지. 이해되니? 출발지로 어느 쪽 방향으로 2m 떨어졌지? 왼쪽 방향으로 떨어졌지. 이건 방향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중요한 거야. 이게 출발지야. 이게 기준지, 출발지라고 치면 이거 되게 유치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갖다 쳐. 여기 텍스트에는 5m, 3m로 딱 되어 있구나. 이렇게 갔단 말이야. 여기가 0m 지점이고 여기가 5m 지점이었어. 그러다가 1차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왔다니까.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까지가 5고 여기까지가 3이니까 당연히 출발지로부터 오른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거냐면 2m 떨어진 거야. 자, 여기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른쪽으로 2m다라고 표현해야 돼. 만약에 얘가 봐봐. 5m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7m 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 이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 2m 떨어져야 되지. 다시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7m를 간 거야. 그럼 출발지 기준으로는 왼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거야? 2m 떨어졌지. 봐봐.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m일 땐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 기준으로 왼쪽으로 2m일 땐 여기에 위치해 있지. 최종적인 운동의 위치 결과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방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다. 그래서 되게 유치하지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하는데
변이는 아주 중요하게도 방향이 존재하는 벡터량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야. 그 텍스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변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으로 변이의 크기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와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잖아. 쉽게 이해하자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출발지 기준에서 내가 이걸 처음의 기출을 되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지금 안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못 알아들어. 막상 오늘 집에 가면 엄마 너무 쉬워. 그럼 나한테 전화 와요. 어머니께서. 너무 기초반 아니십니까? 우리 애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약간 똘똘이 모드인데요. 진짜요? 오케이. 다음날 그 똘똘이 모드에 맞춰서 진짜 진행을 해. 그럼 애들이 다시 엄마 너무 어려워. 우리 애는 너무 어려워서 쉬운 모드로 가야겠는데요? 이런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 지금은 유치하게 접근하는 거야. 문동도 기초 운동이 필요하듯이. 자, 여기가 기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이게 5m 지점이라니까? 그런데 끊고 다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간 게 5고 얘가 이렇게 간 게 3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얘는 출발지 기준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른쪽으로 2m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위치는 오른쪽 2m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반면 어떤 아이가 5m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7m를 가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왼쪽으로 2m 지점이 되는 거야. 얘와 얘는 운동 결과 같지 않다고. 하지만 기준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는 얼마야? 2지. 기준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도 얼마야? 2지. 만약에 처음에 운동 상황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의 위치의 크기 혹은 변이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몇 미터야? 2m다. 여기서 5m 갔다가 이렇게 7m까지 갔을 때의 그때 위치 또는 변이의 크기를 구하라 해도 몇 미터야? 2m야. 이해되니? 첫 번째 운동 상황 요것도 2m의 위치의 크기를 가지며 두 번째 운동 상황 이것도 위치의 크기가 2m다. 위치의 크기는 같지만 자 이제 보기 근으들을 할 때 기억 1번 상황과 2번 상황이 위치의 크기가 같다 또는 변이의 크기가 같다 이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하지만 변위 혹은 위치가 같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얘는 오른쪽 위치고 얘는 왼쪽 위치니까. 방향까지 고려하면 같은 현상 아님. 크기만 따졌을 때는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냐? 벡터라는 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갖는다. 즉 방향에 대한 것도 가질 수 있고 크기에 대한 것도 가질 수 있다. 이해돼요? 니네 오해하면 안 돼. 벡터는 크기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변이라고 했을 때는 요 첫 번째 현상은 오른쪽 2m, 두 번째 현상은 왼쪽 2m. 아하, 방향은 서로 반대. 하지만 그 변이의 크기는 같아.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동거리는 완전 다르지. 왜일까? 이동거리, 여기로 5m 갔다가 여기로 3m 갔으니까 첫 번째 운동 현상 몇 미터? 5 더하기 3은 8m 이동거리. 두 번째 상황, 5m 갔다가 7m 갔으니까 이동거리 몇 미터? 12m. 이해되니? 그럼 이동거리는 누가 더 많이 이동했어? 두 번째 운동 상황이 이동거리가 더 커.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 난 유치한 것도 다 한다 그랬다. 이동거리를 표시하는 약자가 뭐야? S. 당연히 변이의 약자도 뭐야? 똑같이 S야. 그럼 헷갈리지? 원래는 이렇게 써. 그런데 실제 원래는 이렇거나 잘 봐. 원래는 이거는 스칼라고 이건 변인데 똑같은 개였으면 헷갈리니까 인쇄체에 했을 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러면 구분되지. 근데 너 필기할 때면 니네 손가락 꾹꾹 눌러서 이렇게 쓸 거야? 겁나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통 벡터 기호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기호를 씁니다. 보통 모든 어떤 학교 선생님이나 보통 교재들이 벡터 표시법을 할 때 이렇게 위에다가 화살표를 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 진하게 쓰는 벡터 구분법도 있고 화살표를 쓰는 벡터 구분법도 있다. 이젠 기호를 가지고도 익숙해져야 돼. 자, 그럼 이제 정의를 할게. 이동거리의 정의 이미 저기 써 있어. 이동거리 정의는 그냥 거리니까 뺄게요. 단위는 참 미터예요. 이건 뭐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되겠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고 자, 여기까지 나오가죠. 자, 갑니다. 이제 뭘 볼 거냐면 이동거리 다음에 파생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물리는 약간 게임과 같은 거야. 여러분들 게임 레벨업 시키려면 1단계 다음은 4단계가 아니잖아. 1단계 다음이 2, 2단계 다음이 3 이런 식으로 서서히 레벨업을 시키잖아. 물론 현질을 하면 빵빵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야. 자, 봐봐. 그 다음 개념이 뭐냐면 속력이라고 하는 스칼라의 하나의 개념과 속도라고 하는 하나의 스칼라의 개념을 볼 거야. 두 개 중요한 얘기다. 봐라. 얘가 이제 스칼라야. 이제 약자로 쓸게. 얘가 벡터야. 자, 느낌적인 느낌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가 크기만 갖고 있을까? 찍어라.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선택권은 5대 5만 줍니다. 위에 게 스칼라, 나 이미 말을 했구나. 위에 게 크기를 갖고 있을까? 위에 거가 크기만 갖고 있을까? 아래 거가 크기만 갖고 있을까? 위에 거가 크기만 갖고 있다. 자, 이건 빠르기, 이것도 빠르기. 똑같은 정인데 얘는 방향까지 표시하는 빠르기, 얘는 방향을 표시하지 않는 빠르기. 이해됐어?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할게. 지금부터 잘 봐요. 자, 봅니다. 얘는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 이거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굳이 쓰진 않아도 되는데 얘는 걸린 시간분의 정의야, 정의. 이동거리로 정의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물리는요.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데 외우는 것도 필요로 해. 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오늘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하면 고1 과학 때 배웠을 텐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 3가지씩 알아? 기억하는 분? 등가속도 운동식 3가지 기억하시는 분? 하니? 아니? 너무 과도한 침묵이 참 나를 불안하게 하는구나.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그래, 모른다 치고요. 그런 것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무슨 계산을 하는데 2 곱하기 4는 8 이러기 시작하면 너희들 수학 못하는 거다. 그지? 2, 4, 8 딱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들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더하기 2분의 AT 제곱, 2S는 V0 마이너스 V0.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기본적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억해 주시고 일단 지금은 넘어갈게.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정의하고요. 속도는 잘 들어. 중요한 얘기야. 똑같이 걸린 시간에 똑같은 이동거리냐? 속도의 정의는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인 변이값으로 정의해. 쌤, 뭐가 차이가 있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얘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얘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다. 어떤 현상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놓을게요. 자, 여기가 스타트예요. 이 아이가 잘 들으세요. 여기를 찍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근데 여기가 0m 지점이고요. 여기가 10m 지점이었고요. 여기 그냥 대충 5m로 갈게. 여기까지가 5m 지점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아이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이동거리는 나 산수 15m예요. 근데 이 아이의 변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변위는 출발지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어? 5m 떨어져 있어. 자, 우리는 속력과 속도를 구할 건데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100초의 시간이 걸렸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속력의 관점 속에서는 어떻게 구해? 속력을 여기다 쓸게.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해? 걸린 시간 100초 동안 이동거리가 몇 미터? 15m고 얘는 걸린 시간 100초 동안 변이값이 5m야. 이 두 개의 값이 같다고 나오니 다르다고 나오니? 다르다고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다. 니네 지금 이거를 쉽게만 이해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얘기야. 속력과 속도는 절대 같지 않아. 이제 이 속력과 속도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 수능에서도 겁나 많이 나와. 수능에서도 이 물체의 속력이 얼마냐, 속도가 얼마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 많이. 그거 아차 헷갈리는 순간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쓸게. 이왕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자, 봐봐요. 속력에 대한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했잖아. 여긴 지울게요 이제. 뭐냐면 속력을 기호를 이렇게 써. 속도도 똑같은 기호인데 헷갈리니까 위에 짝대기 기호 쓴다 그랬지. 자, 그리고 걸린 시간이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자, 중요한 얘기야. 걸린 시간은 내가 딱 출발 0초부터 10초 이러면 걸린 시간 몇 초야? 10초잖아. 근데 내가 딱 처음 잰 시간이 1초부터 시작해서 10초까지 했어. 이러면 총 걸린 시간 몇 초야? 9초잖아. 그래서 나중 시간과 처음 시간을 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델타 t분의 거리 델타 s. 참고로 이게 뭐지? 이걸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델타라고 표현해. 델타. 어떠한 값의 변화량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앞으로 물리에서. 시간에 변화된 양, 거리에 변화된 양 이런 뜻인 거야. 이해돼? 이 기운이 약속이야. 델타, 세모.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는 시간에 변화된 양인데 위치에 변화된 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단위는 뭐야?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기본 단위 미터 퍼 세크가 속력과 속도의 정의 단위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조금 진지하게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여기 순간 속도, 평균 속도는 나중에 하고요. 뒤쪽으로 넘기지 말고 절로 넘겨봐. 저기 여기 혹시 책 안 갖고 오신 분들 12쪽 내용까지 있나요? 혹시? 12쪽까지 내용 있죠? 그거 볼게. 거기 볼게요. 자, 중요한 얘기야. 지금 12쪽 내용을 곧바로 넘어가. 참고로 나랑 할 때 책을 잘 쫓아와야 되는 게 물리는 굳이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정의가 연달아 이어질 때 같이 가는 게 더 편해. 거기 12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와. 그것까지 끝낼게. 그것까지 딱 끝내면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 틀은 끝나는 거라 잘 봐요. 일로 와봐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가속도라는 걸 할 거야. 쌤! 가속력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 나는 곧바로 가속도라고 표현했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가속력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썼는데요? 심지어 문제집에서도 나오던데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가속력이라고 나오면 그냥 이걸 지우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통용해서 쓰고는 있으니까 가속력은 그냥 가속도에 이건 써놔라. 중요. 크기 값을 얘기해. 가속도의 크기 값이라고 하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가속도의 크기 값.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요. 이 가속도라는 건 반드시 방향이 존재해. 얘는 그래서 반드시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야. 얘는 무조건 방향이 존재해. 가속도는.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집중할게. 봐봐. 자, 봐봐. 가속도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써주면 이렇게 써야 돼. 잘 봐. 가속도는 잘 들어.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한글로 쓸게.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써. 아까 세모가 뭐라고? 델타라고. 자, 봐봐. 자동차를 악셀을 밟아서 속도가 꽝 올렸어. 예를 들어서 단위는 그냥 미터 퍼 세컨드로 통일할게. 자동차의 속도가 1초 동안 1초라니까 너 감흥이 없지? 그럼 이렇게 합시다. 보통 자동차가 100km/h까지 다는데 뭐 예를 들어 몇 초밖에 안 걸렸다. 그럼 속도 변화가 더 얼마만큼 걸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가속력이 뛰어난 자동차, 가속력이 뛰어나지 않은 자동차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 그 마을버스를 시속 0km에서 60km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왕에서 한 2분 걸린다 칩시다. 가속력이 뛰어나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스포츠카 같은 거, 포르쉐 같은 거 지나가는데 60은 그 끝이야. 1초도 안 걸려 보통. 60까지 가는데 밟자마자 보통 60 달려요. 그럼 누가 더 가속도가 뛰어나다 표현해? 짧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가 큰 게 가속도가 뛰어나다라 표현하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여기까지 크기 관점으로는 이해가 됐지?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반드시 알아둬라.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 가짜는 더할 가짜를 써. 속도를 더하다. 잘 들어. 더할 가짜를 써. 속도를 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생각해요. 변하다. 가변의 의미로 이해를 하십시오. 가변. 속도를 더하다가 오리지널 한문이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부터 수학 시간과 물리 시간에 구분을 만들어 줄게. 잘 들어.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더하기 빼기의 합산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보통 이런 거잖아. 수학은 그냥 뭐 플러스 4, 마이너스 3, 합 제로. 그럼 그냥 숫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잖아. 근데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야? 방향이야.
잘 들어. 하나만 얘기할게. 내가 만약에 여기 기준인데 여기가 기준인데 어떤 아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5m를 이동했어요. 위치를 따질 거야. 자, 오른쪽 5m 이렇게 영문으로 써도 좋지만 이거를 약속하는 거야.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방향 세팅했어. 그러면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5m 이동했다 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무슨 방향이 돼야 돼?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이게 약속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와 이거는 더 작고 이건 더 크니?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중 얘가 더 큰 숫자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지? 물리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다시 봐봐. 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5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5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수학에서는 만약에 크기를 비교하라 이러면은 플러스가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물리잖아. 물리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 어떻게 접근한다? 무조건 크기를 비교할 때 뭘 친다? 양쪽에다가 짝대기. 절대값을 취하는 거야. 그럼 얘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얘가 오른쪽으로 간 거리도 5m요. 왼쪽으로 간 이동한 거리의 크기도 몇 미터요? 5m.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내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자, 자동차가 있어. 이제 가속이라는 건 더하다, 가변하다 이해를 했어. 자동차가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해볼게. 이쪽으로 10km로 달리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서 가속을 10을 더 준 거야. 똑같은 시간 동안. 그럼 얘 최종 속도가 몇이 됐어? 아, 그럼 숫자가 빵이 되니까 안 되겠다. 얘 자동차 30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 힘든데 이렇게 하면 30으로 달리고 있는데 얘가 가속을 같은 방향에 10을 더 줬어. 그럼 얘는 지금 몇이 됐어? 이쪽으로. 아니 안 뛸래 힘들어. 숨차. 이쪽으로 30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10을 더 줬어. 그러면 이제 속도가 몇이 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40이 됐지. 근데 얘가 이쪽으로 30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그냥 준 거라 생각하면 돼. 똑같은 크기지만 반대로 줬어. 반대로 가다. 그럼 속도가 몇십이 됐겠어? 20이 되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 아, 가속도를 무조건 더하다가 아니라 가변, 변하다의 관점을 이해를 해야 돼. 방향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가속도는 무조건 벡터야. 방향이 무조건 존재해.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이 무조건 존재.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가속력이라는 표현은 원래 안 써. 근데 왜 써요? 통상적 표현상 가속력이란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통상적 표현이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문제를 잘 틀립니다. 아주 그냥 잘 틀려. 자, 그래서 이걸 기호로 쓸 땐 이렇게 씁니다. 자, 쓸게요. 아래쪽에다 기호로. 가속도는 A라는 기호를 써. 악셀에다 그럼 표현하잖아. 액셀레이터. 자, A에다가 짝대기 기호 쓰고요. 자, 중요한 건 나머지는 이미 익숙하죠. 델타의 시간 변화. 속도 변화니까 델타의 V. 단위는요. 얘가 원래 미터 퍼 세크를 쓰고 얘가 이거를 쓰니까 얘의 단위, 전체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런 단위들도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 뭐 배웠지?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그 다음 뭐 했어? 가속도까지 끝냈어. 많이는 안 했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중요한 내용들이야. 여러분들 잠깐 페이지 12쪽을 잠깐 볼래? 그래프 복잡한 거 좀 이따 할 거니까 어차피 뭐 가속도에 대한 정의했더니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걸린 시간은 나중 시간분에서 나중 시간은 소음 속도를 빼면 된다. 복잡하잖아. 그냥 요거 칠판에 있는 내용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평균값과 순간값은 좀 이따 할 거야. 그리고 3번에다 별표 쳐놔. 책의 페이지 12쪽에 괄호 3번 있지? 그 별표 쳐놔. 가속도의 방향과 속력. 방금 얘기한 거잖아.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 방향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 속도의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운동 방향과 반대로 가속을 하게 되면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쭈그러든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에 이제 기껏해야 정의를 끝낸 거고요. 자, 요거 지우질 거.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물리에는 아까 무슨 값과 무슨 값이 있다 했어? 순간값과 평균값이 있고 우리가 사실 여지껏 배웠던 모든 것은 다 무슨 기반을 갖고 있다? 평균값으로 표현한 거야. 왜 평균값으로 표현한 건지를 얘기해 줄게. 자, 요거 무슨 기호라고? 어디 갔냐? 여기 있지. 아씨, 멀리도 있네. 이거잖아, 이거. 변화량. 자, 우리가 말하는 순간값은 1 델타 t 값이 변화된 값이 거의 뭐에 가까워야 돼? 0에 가까워. 작게. 이것도 평균값이야.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 순간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분, 어렵게는 막 극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 물리에서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랬어. 자,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문제집에서 이 델타라는 표현은 변화량이고 델타가 있다란 뜻은
무조건 평균값으로 해석해. 쌤, 만약에요. 시간이 0.0000000000000001초 걸리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평균값이야. 여러분들 계산은. 여러분들이 쓰는 교과서에서는 이것도 평균값으로 인지를 해야 한다고. 이해됐어요? 학교에서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한 이렇게 문제 안 내겠지. 본인들이 채점하기 더 어려우실 테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델타 값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평균값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왜? 직접적인 미분과 직접적인 극하는 어떤 내용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이 순간값이라는 개념과 평균값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볼 건데 그게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돌아가봐. 약간 왔다 갔다 할게. 여러분들 페이지 9쪽 가봐. 맨 아래쪽에 봐봐. 거기에 그래서 속도를 가지고 얘기했네. 순간속도와 평균속도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약간 왔다 갔다 할게. 순간속도, 평균속도 있죠? 다시 슬쩍 12쪽으로 가봐. 거기에 가운데쯤 보니까 또 평균과 속도, 순간과 속도 있어 없어? 똑같다는 거야. 원리가 똑같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얘기 보기 전에 지금 몇 시간 지났어요? 시계가 없어요. 네? 1시간 정도 됐어요?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그 기본 내용이었는데 지금부터 할 건 또 뭐냐면 미리 얘기할게. 지금부터 할 건 그래프 해석이라는 걸 할 거야. 저희 뒤에 있는 조교 친구가 흐흐 우셨어. 그게 뭐냐면 그래프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2차, 1타차가 발생해. 득음을 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갔더니 노래는 안 가르쳐주고 폭포 밑에서 소리만 지르라고 하는 단계가 됐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안 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야. 여기를 극복해야 뭘 할 수 있어.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9쪽 잠깐 피면 순간속도, 평균속도 이런 표현 나와 있고 아까 12쪽에도 평균가속도, 순간가속도 이런 거 있었잖아. 자, 그걸 하기 전에 어떤 학원에서도 이건 내가 자신하는데 어떤 과정에서도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 지금부터 하는 건 이 책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칠판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쓰셔야 됩니다. 내가 쓰라는 내용들을 많이 안 하는데 이 내용은 쓰세요. 이 짧은 요 강의 하나를 위해 내가 그 노트를 모는 노트로 만든 거야. 그래프 잘 그리라고.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완전 중요하고요. 자, 완전 진지하게. 요 부분은 장난기 없이 진지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순간값, 평균값 이걸 떠나서 모든 물리학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본 근간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야.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그래프 해석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했다. 언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을 통해서까지. 다만 그게 머릿속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보통 내용을 듣고 저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배운 내용의 약 50%는 딜리트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더구나 물린 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자, 그래프 해석은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좌표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의 의미와 그 다음에 넓이의 의미. 넓이가 꼭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프도 기울기가 꼭 없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 아주 기초적인 그래프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까지 다 다룰 거니까 난 죽었다 깨나기 세려도 여기다가 못 쓰겠어요. 집에 와서 다시 정리할래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사진을 찍어가도 돼. 항상 난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쓰는데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말고 빨리빨리 쓸 수 있으면 써.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다가 막 쓰고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다시 노트 달라 그래. 3,000권 있잖아. 그지? 다 소비해도 되니까 또 달라 그러면 또 줄 테니까 일단은 듣는 거에 집중해. 자, 그래프 해석을 할 때 X축, Y축의 의미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일단 기본 그래프부터 먼저 볼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래프가 바로 속도와 시간 그래프야. 자,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축을 만들겠습니다. Y축을 주고요. X축을 줄게요. 자, Y축의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먼저 하자. 이렇게 Y축의 속도가 되고요.
X축의 시간이 되잖아.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일정한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배우게 될 텐데, 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해. 그건 나중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간이 예를 들어 t초가 걸렸어. 숫자로 표현하면 10초라고 생각할게. 자, 속도가 5m/s가 v였는데 숫자로 표시하면 5m/s라고 할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좌표의 의미를 따지라고 하는 건 쉽게 해볼게. 쉽게. 이거 시간축이구나. 여기 y는 누구다? 속도구나. 이런 걸 먼저 찾으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단계야. 쉽게 가자. 기울기의 의미를 찾자 그랬는데 기울기가 있니 없니? 없다고 봐야지. 안 기울어졌잖아. 그럼 기울기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없다. 기울기가 없다? 기울어지지 않았어. 속도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해석되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 넓이의 의미를 찾아볼 건데 여기에서의 넓이는 뭘까? 자, 넓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이 사각형 하단부의 넓이인데 이건 뭐야? 여기서부터 속도가 이만큼이야. 자, 속도에다가 뭘 곱한 거지? 여기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곱했어.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오니? 거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 틀렸다고도 애매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얘기할게 이제부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에 대한 정의는 시간에 따른 거리였어, 변이었어? 변이야, 변이. 그래서 얘는 변이야, 변이. 다만 변이의 크기일 뿐인 거야. 자, 그럼 이 변이의 크기는 몇 미터가 될까? 변이의 크기가 몇 미터지? 숫자가 10이고 5니까 50m의 변이의 크기가 발생했어. 50m의 변이의 크기가 발생했어. 근데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 출발지에서 일정한 속도로 50m 쭉 간 거 아니야. 이동거리도 50m가 될 수 있겠지. 자, 다시. 이 움직임은 뭐냐면 속도가 변화 없어. 이 그래프 해석을 해볼게.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즉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의 변화량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뭐야? 빵.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다시 델타가 뭐라고? 변화량. V가 뭐라고? 속도.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0. 여기까지 해석됐어? 이해돼? 속도의 변화가 없다. 이거 이해돼? 속도가 변화 없잖아. 그냥 오 이거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하나만 더 추론해볼게. 참고. 앞에서 정의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델타. 이거 이제 까먹지 마. 계속 변화량이야.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지. 시간은 변화가 있지만 속도 변화량이 지금 얼마가 나왔지? 0이 나왔지. 속도 변화가 없잖아. 그럼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 A라고 표시했어. 가속도 A 값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로 해석되는 거 이해돼? 다시. 우리가 가속도라는 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란 말이야. 시간이 10초만큼 변했는데 속도는 계속 5야. 그러면 시간은 변했어. 이건 값이 존재해. 하지만 속도 변화가 빵이야. 그럼 가속도 값은 얼마야? 빵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이게 해석이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그래프의 해석이 결국 문제 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다. 이건 어려워. 니들이 만약 이거 한 방에 이해하면 훌륭. 내신 잘 볼 거임. 니들이 만약에 한 방에 이해하면 너희들은 고3 때 물리를 선택해도 된다. 진심으로. 나중에 고3 수능 문제를 풀 때 그래프 해석법을 아는 친구들은 문제 푸는 시간이 확 단축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건 내가 정색하고 내가 강의하는데 이건 고3 애들도 잘 몰라. 진짜로. 그러니까 한 방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몇 번이고 반복해야 돼. 자, 속도 시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 조금만 변형을 해볼까? 자, 이게 Y축이고 시간축이야. 자, 이번에 똑같이 한번 해볼게. 똑같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다시 가는 거야. 단 이번에는 그래프를
기울여 볼게. 기울여 본다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야. 대신 일정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자, 똑같이 가볼게. 10초야, 10초. 이제 숫자만 써볼게. 한번 헷갈리니까. 이게 t 10초. 속도가 0에서 몇 가지 변했냐면 10m/s까지 변했어요 라고 표현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봐도 기울기가 존재해. 자, 이제 순서대로 또 가볼까? 얘는 시간, 얘는 속도. 첫 번째 단계인 좌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았어. 두 번째 단계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지. 자, 기울어졌다라는 건 여러분들 수학에서 어떠한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면 얘분의 얘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하는 거 알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 여기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해. 여기서부터 이게 기울기지. 맞아? 그럼 여기다 쓸게. 지금부터 잘 들어. 기울기 값이 뭐냐면 자, 이게 만약에 시간 t면 잘 봐. 0부터 어디까지 변했어? t까지 변한 거지? 이게 델타 t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다시 쓸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간의 변화량인 거 이해되니? 다시 t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다잉. 0부터 10초까지 시간이 변했어요 라는 뜻인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어? 델타 v, 속도니까 이렇게 짝대기 기호 쓸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속도가 변했어요 라는 뜻인 거지. 기울기 값의 의미는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뭐의 변화량을 의미하니?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앞에서 이거 다 지워버렸지만 배웠단 말이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 앞에서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불과 약 15분 전쯤 했는데 기억나니? 이게 뭐라고? 가속도라고.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럼 저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가속도를 의미하지. 오, 그럼 이제 여기서 기울기 값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러면 하나 알았다.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다고?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야? 시간의 변화량이 10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만큼 나타났어? 10m/s만큼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저기 10분의 10은 얼마니? 그래. 10분의 10이잖아. 그럼 얼마야? 1이잖아. 이게 가속도의 크기야. 이렇게 정의되는 거야. 그래프의 의미로 기울기의 의미를 찾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건 가속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가속도가 대신 변해 아니면 일정해? 1로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럼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 가속도의 크기는 1이 돼. 대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 부르냐면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표현해. 이건 몰라도 돼.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 잘 봐. 여기서 넓이를 찾아볼게. 넓이. 자, 이제 눈치를 챘어. 지금부터 잘 들어.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게. 넓이는 이게 넓이였잖아. 여기서 이게 넓이였다고. 넓이는 속도와 시간 관계 그래프에서는 변이로구나 라는 걸 이미 했지. 그럼 느낌적인 느낌상 여기도 뭘까? 미리 얘기할게. 여기는 넓이는 변이의 크기 값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니? 왜? Y축이 역시나 뭐니까? 시간. X축이 뭐니까? 거꾸로 얘기했네요. Y축이 뭐니까? 속도. X축이 뭐니까? 시간이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다만 얘는 이거일 뿐이고 얘는 이거일 뿐인 거잖니? 오케이. 이렇게 된 거잖니? 오케이? 이거잖니? 다만 넓이는 삼각형이고 사각형 이 차이만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볼게. 잘 들어. 여기다 그냥 덧대서 쓸게. 보이죠? 넓이를 구할게. 자, 봐봐. 얘는 2분의 1에다가 삼각형 넓이 2분의 1에다가 10 곱하기 10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 50m의 변이의 크기를 가져요.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근데 하나만 얘기해볼게. 조금 더 복잡하게 일부러 여기를 10이라는 숫자로 안 쓰고 시간 t라고 쓸게. t1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문자로 썼어. 여기도 v1 이렇게 쓸게.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럼 생각해볼게. 여기 여기 요 넓이를 구할 거야. 넓이가 변이라고 했는데 넓이는 뭐야? 2분의 1에다가 v1이라는 값에다가 위에 벡터 기억 안 썼다 아직. 일부러 그냥 헷갈릴까봐 t1 요게 변이가 된 거지. 여기까지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여기서 뭐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일로 다시 가봐. 여기다가 만약에 t1이었고 여기도 v1이라 또 가정해볼게. 그럼 여기서의 넓이는 뭐가 돼? v1, t1. 뭔가 모양이 다르네? 뭐가 다르지? 앞에 뭐가 붙었지? 그냥 있는 대로 읽어. 2분의 1이 붙었지?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99.99%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삼각형이잖아요. 틀린 표현은 아니야. 맞잖아. 이건 넓이를 구하는데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2분의 붙인 거 아니야.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니? 자, 중요한 얘기 할게. 여러분들아, 지금부터 잘 들어. 이게 어려운 건데 잘 들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물리의 정의는 순간값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 평균값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 그렇죠. 평균값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 평균값. 그러면 잘 들어라. 여기다 잠깐만 쓸게. 우리가 어떤 속도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쓰는 거야. 이렇게 썼지만 사실 앞에 어떤 글씨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평균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였어.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했지?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정의 이제 눈치껏 쳐야지.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뭐였지? 이동거리야 변이야? 변이. 자, 이렇게 써놓고 그럼 이렇게 쓸게. V는 자 이렇게 썼지. 델타 T 걸린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여기까지 했던 거 이해되지? 자, 요거다. 아주 중요한 얘기한다. 오늘 다 까먹고 가면 안 되고 많이 까먹고 가도 얘는 기억해라. 양심적으로 다 까먹고 가면 내가 슬프잖아. 그래서 다 까먹지 말고 요것만 기억해라. 지금부터 잘 들어.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면 V에 곱하기 시간, 걸린 시간은 변이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변이의 크기야. 우리가 그래서 넓이 구한 거고 말한 거 하지만 우리가 정의상 이거는 변이, 이거는 걸린 시간, 이거는 속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부터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이, 아니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거리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무슨 값? 평균값이야.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원래 이 말은 그냥 속도가 아니라 무슨 속도여야 해? 그렇지. 원래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변이의 크기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말의 의미도 뭐였을까? 평균값이었겠지. 이해돼? 이 말의 의미도 평균값이었겠지. 계속 평균값 가는 거다. 쭉쭉쭉 앞으로 가서 사실 얘는 오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럼 얘는 10초 동안에 이 운동을 할 때 속도의 평균값도 똑같이 얼마야? 5야.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이 이 앞에 말이 뭐가 생겼던 거였다고? 평균값이 생략된 거였다고. 평균 속도값이 5였고 5였고 숫자가 없었네. 평균 속도값이 5였고 시간은 몇 초 했고 10초 갔고 그래서 몇 미터 나왔다고? 50m 변이가 발생했다고. 자, 일로 가볼게. 얘는 0부터 10까지 변했어. 기울기 변화 없이 그냥 일정하게 변했어.
0부터 10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변했을 때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지? 수학에서? 약간 수학이 쌤 수학 못해도 된다며요. 이걸 수학이라 표현하기에는 도덕적으로 너무하지 않니? 그지? 0부터 10까지 갔는데 평균값이 얼마야? 5잖아. 어떻게 구해? 처음 값과 나중 값을 더해서 나누기 뭐 2하면 이게 평균값이라고. 일정한 기울기일 때 대신. 이 넓이가 변인 거 알겠는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50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2분의 1 곱하기 10이라는 이 값 자체가 무슨 속도였던 거야? 평균 속도였던 거야. 2분의 1이 붙은 이유는 삼각형이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한 물리적 정의는 이 2분의 1 곱하기 V1이 바로 무슨 속도다? 평균값의 속도다. 이해되니? 완전 중요해. 그래서 평균값에 대한 걸로 우리는 모든 물리학적 해석을 물리원에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직 안 지울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저거 끊고 너희들 쓰는 시간을 주는 한이 있어. 이건 안 지울 거니까 잠깐만 들어줘. 잠깐만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시간 속도 관계에서 여기까지 했던 거 이해가 되겠어? 오케이? 근데 이왕 한 김에 순간값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건데 이건.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똑같이 가볼게요. 속도 시간 가지고 내가 지금 몇 개째 하고 있는 거다. 속도와 시간이야. 잘 들어라. 요거 한 번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장담컨대 이러한 그래프적 해석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오늘 숙제 안 나갈 수도 있어. 표정이 실룩실룩 좋아요. 이유는 이것만 제대로 하라 이거야. 이거를 차라리 필기노트 해오라고 하는 수가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 시간과 속도 관계에서 내가 하나만 더 건드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시간 속도인데 이번엔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2차 함수처럼 곡선형 그래프를 갖고 있다 가정하자. 이거는 기울기가 일정하니 계속 변하니. 변합니다. 오케이? 자, 그 변하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기울기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 가팔라지고 있지. 기울기가 커지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거야. 그러면 이쯤으로 갈까? 이 정도로 놓을게. 자, 요 순간의 시간 0이었겠지만 여기는 t1인 순간, t2 초인 순간 여기까지 이해되죠? 문자로 써도 이해되죠? 이거 시간인 거 이제. 여긴 요 순간의 속도 v1 속도, 요 순간의 속도 v2의 속도. 여기까지도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숫자로도 표시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가 5초인 순간. 여기가 10초인 순간. 됐죠? 여기가 잘 들어. 2m/s인 순간. 여기 좀만 지울게요. 여기가 12m/s인 순간. 솔직히 여기까지 딱 이해됐습니까? 봅니다. 퀘스천 1. 잘 들으세요. T1에서 T2 구간에서 T1에서 T2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이해돼? 그럼 그때에 무엇을 구할 거냐면 다시 T1 초에서 T2 초까지 가는 동안에 무엇을 구할 거냐면 잘 들어. 무엇을 구할 거냐면 가속도를 알고 싶어. 어떤 가속도? 평균 가속도를 알고 싶은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거든. 평균자를 잘 안 쓰니까. 이 가속도의 크기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가속도라는 건 정의로 해볼게. 정의로. 걸린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봐봐. 가속도라는 건 평균 가속도는 걸린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자, 평균 가속도는 이렇게 기호로 쓸게. 이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T1에서 T2까지. 자, 걸린 시간 몇 초 걸렸지? 5초 순간부터 10초니까 여기까지 몇 초 걸린 거야? 걸린 시간 몇 초? 델타 T가 몇 초야? 5초잖아. 걸린 시간 5초 동안 속도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자, 2에서 12까지 갔어. 얼마 변했어? 10만큼 변했어. 10m/s.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몇 m/s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평균 가속도의 크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됐어? 평균 가속도 끝났어. 지금 내가 구한 거는 T1에서 T2 구간 동안의 평균 값의 가속도를 구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평균 가속도를 잘 들어. 그래프의 해석을 통해서 보면 결국 잘 들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쭉 연결한 이 빨간 선의 무슨 기울기가 될까? 직선의 기울기가 결국 무슨 가속도가 된 거야? 여기에 평균 가속도가 된 거지. 왜? 직선 기울기 어떻게 구해? 이거분의 이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지? 한 가지만 더 할게. 그러면 퀘스천 2는 일로 갈게. 그냥 헷갈리니까. 아니다. 그럼 네가 또 지우면 나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Q2 여기까지 나오나요? 안 나온대요. 여기 Q2. 자, Q2 T1과 T2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려고 해. 자, 그럼 생각해봐. 자봐, 이거 중요한 얘기야. T1인 순간과 T2인 순간의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잘 봐. 요 순간이잖아. 우리가 보통 아직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니까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순간에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었을 거야.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들어봤죠? 아니 갑자기 수학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닿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겠지. 이거 구하려면 미분하든가 극한해야 돼.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니까. T1과 T2 순간의 가속도 미분 5어 극한이야. 미분 5어 극한이야. 안 나와. 계산으로 안 나와. 계산식은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이건 가능하지. 자, 여기 순간의 가속도를 A의 1, 여기 순간의 가속도를 A2라고 표현하면 니네가 보기에 T1인 순간의 기울기와 T2인 순간의 기울기 중 누가 더 크냐? 아니 누가 미끄럼틀이 격하니? T2잖아. 이걸 탈 거잖아. 그지? 바로 순간의 값은 그래프마다 의미는 다르지만 어찌됐건 얘는 시간과 속도라는 의미에서 역시나 의미는 봐야 돼. 축의 의미 확인했고요. 기울기 의미에서 T1에서 T2까지의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값. 요거 평균값이고 하지만 요 파란색은 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다 쓸게. 이 접선 기울기는 그 순간에 무슨 가속도가 된다고? 순간 가속도가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이 A1과 A2 중 누가 순간 가속도가 더 크다? A1과 A2 중 누가 더 순간적인 가속도의 값이 크다? 아니 기울기가 누가 더 기울다? 얘가 더 기울지. 그럼 가속도의 크기도 누가 더 크다? A2가 더 크다. 여기까지 해석 이해가 돼?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순간값에 나오는 범주인 거야. 잘 봐. 아직 안 지울게. 내가 순간 속도, 평균 속도 하기 전에 오히려 가속도를 먼저 쳤는데 잠깐 12쪽 가봐. 거기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12쪽에 가운데에 그래프를 보면 시간과 속도의 관계 이 그래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리고 나서 A점과 B점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평균 가속도라 표현이 됐고 A점에서 D점으로 해서 그렇게 기울였더니 이건 그냥 결국 무슨 가속도야? 접선 기울기지? 접선 기울기가 무슨 가속도로 나왔어? 순간 가속도로 나왔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해석을 좀 더 볼 건데 일단 요거고요. 요거 좀 정리할 필요 있죠? 잠깐 정리 시간을 줄게. 잠깐 정리. 괜찮아.